EV3에서 문제가 발견된 게 아니고요. EV3가 공개됨과 동시에 문제 제기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걸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차주들이 화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나름 편한데 뭐가 문제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제발 그만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각 잡고 정부에 제대로 요구해야 할 때고,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EV3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EV3 판매량이 성공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아진다면 몇 개월 이내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줄줄이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EV3에 거는 기대가 개인적으로 좀 큽니다. 3천만원 중반대라는 기존에는 없던 가격대라는 것도 물론 주목할 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차가 가져가게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간단합니다. EV3가 3천만원 중반대라는 가격으로 나와서 판매량 대박이 났어요. 그럼 다른 브랜드들도 이 급 내지는 비슷한 급으로 전기차를 내놓을 때 더 저렴하게 내놓거나 못해도 비슷한 가격으로 내놓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작은 체급,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차도 종류가 많아지면서 전기차 판매 평균 가격 자체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살짝 정체되어 있던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률도 다시 우상향을 그릴 수 있고, EV3가 저렴하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차 다음에 출시될 차들까지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출시가 정해져 있는 차들만 봐도 기대가 큽니다. KGM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토레스 픽업 트럭을 출시할 거고, 이 차는 토레스 EVX보다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현대차는 캐스퍼 전기차를 출시할 거고, 당연히 EV3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야겠죠. 한국GM은 이코녹스 EV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두 가성비라는 타이틀이 붙고 있는 차들이고, 테슬라와 같은 수입차가 아닌 국내 브랜드 위주로 저가형 전기차 공세가 치열해질 거란 점이 기존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저렴한 가격 덕에 수요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판매량도 많이 올라갈 텐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불편하니까 괜찮은데 타보거나 얘기해라. 세상 가장 한심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고요. 내연기관차만큼 충전하는 게 편한가요? 아니죠. 우리 집은 충전기가 있어서 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장거리를 뛰게 된다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을까요? 내연기관차만큼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돌아다닐 수 있냐 이겁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서 완전한 대중화가 되려면,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미 전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내연기관차만큼 편하게 타려면 이걸 제대로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차주들이 나서서 불편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걸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나는 안 불편한데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얼마나 한심하냐 이겁니다. 전기차 관련 주식에 물려있지 않는 이상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주식에 물려있다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에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100번 양보해서 지금은 편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보급형 전기차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KGM까지 가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겠죠. 물론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충전기 보급 대수만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동네 마실용으로만 타는 사람이면 괜찮죠. 그런데 명절에 시골에 내려간다거나 휴가철에 지방으로 놀러 간다거나 그냥 고속도로를 많이 타야 하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수요도 몰리는 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내연기관차는 타고 다니면서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합니다. 이런 걱정을 하냐 안 하냐를 논하는 것부터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고,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이나 그런 게 아닌 이런 것들이란 거죠. 나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편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무의식 중에 찾고, 내가 가는 장소에 충전기가 있는지 알아보고 머릿속에 인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런 게 아예 없어야 할 정도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돼야 진정한 대중화를 이뤄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미 몇 술 많이 뜬 상태인 건 맞죠. 그리고 이걸 하루라도 빠르게 이뤄내려면 차주들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특히나 요즘은 전기차 캐즘이 해소됐다는 표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는 다시 성장 가속도도 붙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부터 필요한 단계가 보급형 모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에 더욱 혈안일 겁니다. 이 소리는 앞으로 저가형 전기차는 서로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나올 거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현장 조사부터 철저하게 해야겠죠. 주거 공간이나 사무 공간 위주로 개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시급한지, 주유소처럼 특정 거점에 충전소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시급한지부터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전자로 기울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이 많으니 여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충전기도 늘리고, 동시에 주차난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건물형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공영 주차장처럼 쓰되, 주변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만 월 주차비를 낼 수 있게 하고요. 평소에는 주변 상가나 공원 이용자들도 쓸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버리면 반강제적으로 주차난도 해결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응도 없고 그렇다고 개선 방향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방치해두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놓고 보급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부랴부랴 충전기를 늘리려 해요. 이러면 이제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들도 놓치고 지금도 저품질 충전기 때문에 난리인데 이때는 이런 건 신경도 못 쓰고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해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거란 겁니다. 이미 지금 국내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한 이후에 충전 인프라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테슬라를 추격하기는커녕 일본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거대 자동차 기업 3사가 아예 연합을 이뤄서 전기차 투자를 늘리고 있죠. 안일하게 있다가 따라잡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산업 역사가 그래왔고요. 현대차 그룹은 잘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올해만 해도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EV3를 시작으로 투레스 픽업 트럭, EV5, 이코녹스 EV 등등 출시 전부터 가성비 타이틀이 따라붙고 있는 차들 중심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사용자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제대로 높여야 한다는 거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실사용자들의 생활과 차량 유지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